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락락입니다, 여러분. 가수가 된 이야기, 지금 파트 5까지 영상이 나갔는데 몇몇 분이 언제 끝나냐, 그 뒷이야기 빨리 해달라 하셔서 오늘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 친구와 둘이 가이드까지 뜨고 잘 만든 곡을 사장님이 들어보시고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이 곡으로 데뷔를 하자. 곡이 너에게 잘 맞는 것 같으니 이 곡으로 한번 해보자 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 결정이 저한테는 근데 조금 갑작스러웠어요. 사실 친구랑 그냥 연습 겸 만든 곡이었고 따로 막 이 노래를 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못했던 곡이었거든요. 당시 회사에 프로듀서 분이 계셔서 그분이 이제 그 곡을 더 다듬고 함께 이제 작업을 더 하셨고요. 그 결정이 난 이후에 갑자기 사장님께서 되게 바빠지시더라고요. 여기저기 미팅도 많이 잡으시고 저도 뭐 여기저기 같이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뭐 작가님들이나 방송 PD님들이나 직접 저를 보여주시려고 함께 다녔던 것 같고요. 그러다가 결국 당시에 그 MTV라는 채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채널은 없어졌죠. 케이블 채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당시에는 엠넷보다도 오히려 더 MTV가 굉장히 잘 될 때였어요. 음악 전문 채널이죠. 뭐 해외에서는 아직도 굉장히 유명한 채널이죠. MTV. 아무튼 그 MTV라는 채널에서 가수들의 데뷔 과정을 리얼리티 프로그램으로 그 과정을 찍어서 이제 송출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이 이제 세 번째 3차 가수를 찾던 중이었어요. 첫 번째가 많이들 알고 계시는 팀, 그래서 팀스 월드라는 프로그램이었고요. 두 번째가 이제 테이씨, 테이월드가 그 방송의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가수가 이제 제가 결정이 되죠. 뭐 그래서 어쨌든 그 프로그램 확정이 되고 촬영이 시작되면서 그때는 이제 실감이 되더라고요. 이제는 중간에 어떻게 뭐 잘못될 수도 없겠구나. 왜냐면 이제 방송이 시작되면 어쨌든 데뷔를 해야 하는 거니까 이제 진짜 데뷔를 하는구나 라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팀스월드 테이월드가 끝나고 저의 촬영이 이제 시작되면서 뭐 지금도 케이블 프로그램은 그렇겠지만 당시에 그 감독님께서 촬영의 어떤 규모나 이런 것들이 크지 않았어요. 그냥 감독님이 혼자 카메라 들고 오시는 정도? 진짜 리얼리티 인 거죠. 네, 뭐 어떻게 따로 설정을 할 수도 없을 정도였고 감독님께서 그냥 간단한 그날의 콘티라고 하죠. 오늘은 어떤 모습을 찍을 거다 정도. 오늘은 뭐 너의 개인적인 운동하는 모습을 찍을 거다. 또는 오늘은 뭐 너의 앨범 준비 과정 녹음하는 걸 찍을 거야 라든지 오늘은 회사 사무실 이사하는 걸 찍을 거야 라든지 그런 간단한 콘티만 정해져 있었고요. 감독님이 혼자 카메라 들고 오셔가지고 찍자 하면 찍고 아니면 제가 막 혼자 뭘 하고 있으면 알아서 또 감독님이 숨어서 찍으시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촬영이 됐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2003년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으로 따지자면 그게 이제 데뷔일 텐데 당시에는 공중파 음악 프로그램을 하기 전에는 데뷔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케이블 프로그램에 이제 출연이 시작된 거죠. 노래 녹음도 함께 갑자기 이제 진행을 하게 됐고요. 요즘 같았으면 그 한 곡이 있으면 그 한 곡으로 디지털 싱글로 먼저 데뷔를 하거나 뭐 이렇게 했을 텐데 당시에는 이제 데뷔를 하려면 정규 앨범으로 바로 녹음을 해서 데뷔를 했기 때문에 정규 앨범에 수록될 10곡 정도의 곡들을 녹음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갑자기 정신없는 이제 생활이 된 거죠. 뭐 그쯤 되면 아르바이트 같은 것도 원래 이제 그만둬야 맞는 건데 그 전까지 이 전편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전까지 제가 수없이 이제 앨범이 엎어지는 과정을 겪으면서 아르바이트 같은 걸 끝까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송을 진행하면서도 계속 아르바이트를 제가 했어요. 뭐 용돈벌이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계속 들었고 데뷔 직전까지 어떤 아르바이트를 했었냐면 여러분 지하철 타러 가시면 조그만 이렇게 박스들이 있잖아요. 부스들이 음료를 팔기도 하고 뭐 신문과 뭐 여러 가지 그 파는 그 플랫폼에 쭉 있잖아요. 한두 개씩. 그 모든 전철역에 있는 그런 플랫폼들을 관리하는 게 이제 홍익회라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했던 아르바이트는 그 플랫폼에 있는 매점에 음료수 계열을 배달을 해주는 아르바이트였습니다. 물론 제가 혼자 하는 건 아니었고 그 일을 따낸 한 아저씨가 보조로 도와줄 사람을 찾고 있다는 뭐 그런 글을 예전에 제가 보고 아르바이트를 지원해서 이제 같이 일하게 된 거죠. 당시 그 아르바이트는 그래서 일의 시작을 새벽에 했던 걸로 기억해요. 4시에서 5시 정도에 그 영등포역에 그 물건을 이제 집화를 하고 물건을 차에다 싣는 영등포역에 이제 그 주차장이 있거든요. 새벽 4시나 5시에 아저씨가 오라는 시간에 맞춰서 그 주차장에 가면 그 아저씨의 이제 굉장히 큰 그 탑차라고 하잖아요. 그 탑차가 딱 열립니다. 그럼 이제 거기다가 그날 주문 양을 다 음료수를 싣는 거예요. 둘이서. 그럼 뭐 생수 큰 그 박스 뭐 60개, 커피 캔커피 뭐 120박스 뭐
매실 박스 30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쭉 넣습니다. 그 탑차에다 다. 그래서 그날 배달할 거를 다 넣고 명단을 들고 각 역마다 가는 거죠. 뭐 저희가 맡았던 역은 그래서 1호선 라인이었던 것 같아요. 영등포역 근처에 이제 뭐 신대방 뭐 이런 쭉 그 노선이 있거든요. 1호선, 2호선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은데 역마다 도착하면 그 역에서 내려야 될 그 물량을 차에서 내린 다음에 둘이서 이제 그 정확한 용칭은 모르겠는데 그 바퀴 2개 달린 그 구루마? 네, 구루마 정식 용어는 아니죠. 아무튼 그거에다가 음료 같은 걸 끌고서 계단을 하나하나 또 내려가거나 계단을 하나하나 올라와서 그 플랫폼까지 이제 가져다 주는 일을 했어요. 그 일을 했을 때 처음엔 진짜 힘들었는데 처음에는 막 제가 그 매실병이었을 거예요. 매실병이 유리로 돼 있는 병인데 랩으로 쌓여져 있는 박스 같은 타입 있잖아요. 그걸 제가 하루는 계단으로 올리고 가다가 이걸 한번 엎었어요. 그래서 그 병이 깨지는 바람에 너무 죄송해가지고 그냥 제 아르바이트 받는 돈에서 좀 이거 까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 같이 일하시던 그 탑차 아저씨가 굉장히 좋은 분이라서 다 그럴 수 있다, 괜찮다, 그 몇 병 깨진 거 뭐 얼마나 하냐, 걱정 말고 그냥 다치지 않게 일하자라고 하셔서 되게 고마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 아르바이트는 새벽 4, 5시에 나갔다가 점심 한두 시면 일이 끝나거든요. 처음에 일할 때는 막 4시나 5시까지도 일했던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 아저씨하고 저하고 이제 좀 합이 잘 맞아가지고 뭐 저도 이제 일이 익숙해지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일이 나중에는 뭐 한 점심때쯤이면 빡세게 둘이서 좀 달리면 점심때 한두 시면 일이 끝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두 시에 일이 끝나면 이제 사무실에 와서 뭐 녹음을 진행하던 아니면 그때 촬영하고 있던 것들이 촬영을 하던 좀 그런 게 수월해가지고 재밌게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그 촬영이 시작될 때부터 거의 타이틀곡은 그 친구가 쓴 그 곡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곡이 진행되면서 어느 날 사장님께서 너 혹시 춤 좀 출 줄 아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춤이야. 워낙 음악 좋아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뭐 추진 않아요.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더니 뭐 갑자기 댄서 선생님을 붙여주시더라고요. 강남까지 지하철 타고 일주일에 한 3, 4일씩 춤을 배우러 그 선생님께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 데뷔 프로그램 촬영은 이미 시작됐고 예상된 데뷔 날짜보다 한 몇 개월 전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안무가 섞인 무대를 해야 된다고 하시니까 뭐 어쩌겠습니까? 컨셉이 그렇게 잡히니까 저는 또 정신없이 그때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막 어쨌든 뭐 기초부터 배워야 되니까 춤을 하나도 정식적으로는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기초부터 춤도 배우고 또 당시에 이제 굉장히 유명한 안무팀이었기 때문에 그 안무팀이 짜준 안무를 또 정신없이 또 연습도 하고 그러면서 또 녹음도 진행하고 또 그 데뷔 프로그램 촬영도 진행하고 갑자기 막 제 삶에 회오리가 치는 기분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밤 잘 때까지 정신이 없는 하루하루를 보냈죠. 그러다가 정신을 차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2004년 4월의 마지막 날, 그 다음 날이 이제 데뷔 날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데뷔와 동시에 촬영하고 방송되고 있던 MTV의 그 프로그램은 이제 끝나는 거였거든요. 굉장히 좋은 기억이었고 재밌는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 그래도 그 일라골드의 시청률이나 이런 것들이 꽤 잘 나와서 데뷔하던 날 MBC의 그 음악 프로그램을 하러 대기실에 저는 이제 방송국에 처음 간 거잖아요. 요즘은 데뷔하기 전에 그 연습 무대나 이런 것들을 방송이 아닌 무대에 신인 가수들을 많이 세워서 연습을 시키거든요. 그런 그 시스템이 잘 돼 있는데 그때는 또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무대에 한 번도 연습한 걸 해본 적이 없는 제가 방송국에 처음 간 거죠. 드라이 리허설하고 카메라 리허설이 있다는 사실만 알고 갔더니 많은 선배 가수들이 또 먼저 와서 인사도 해주고 오히려 그분들이 MTV에서 잘 보고 있다, 내가 오히려 팬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시면서 그래도 조금 기분 좋은 출발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 당시에 데뷔했던 첫 무대는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예 기억도 안 나지만 그때도 무대 내려오자마자 그 얘기부터 했던 것 같아요. 뭘 했는지 기억도 안 난다 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저의 첫 데뷔곡 준비할게 란 노래로 제가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때 아이돌인 줄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았죠. 아니 뭐 어떻게 보면 아이돌이 맞지 뭐. 네, 춤도 추고 뭐 그때 뭐 당시에 의상이나 컨셉이나 음악도 그랬지만 그랬죠 당시에는. 그렇게 해서 저는 데뷔를 하게 됐고요. 그 이후에도 참 여러 일들이 있긴 했습니다. 뭐 그건 차차 뭐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다 보면 또 얘기가 나오게 될지 제가 후에 또 이런 영상을 그 뒷이야기들을 더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번 제가 어떻게 해서 가수가 되게 됐는지 그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가 마지막입니다. 그래도 궁금해해 주시고
얘기 잘 들어주신 여러분 너무 고맙고요. 새해 복들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근래에 채널 구독해주신 많은 분들은 또 아웃도어나 캠핑 관련 소식들을 많이 궁금해 하실 테니까 거기에 관련된 리뷰나 영상들 열심히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이건 못 보여주겠다.